투자자 폴 튜더 존스는 지칠 줄 모르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갈망이 성공적인 트레이더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시장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 저희와 함께 키워가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네, 힘차게 출발 안 하면 뭐라 할 것 같아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 자, 오늘의 가장 또 유명한 말을 남기신 폴 투더 존슨을 또 이 자리에 모시고 좋은 전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분이 블랙 먼데이 때 대규모 숏 포지션을 구축해서 그때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나을 걸 알았겠습니까만은 요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구축했고 이걸로 큰 돈을 벌었죠. 자, 이분은 이렇게 블랙스완처럼 시장은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옳다. 내가 옳다고 판단하지 말고 시장이 가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이제 겸손한 자세를 배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분들도 중간에 한번 또 안 좋은 질곡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면화 선물 시장에서 대량으로 포지션을 구축했는데 이게 큰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느끼는 게 이렇게 큰 손실이 나도 절대 죽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남긴 어록이 살아나는 자가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살아나는 자가 승리를 할까요? 승리한 자가 살아남을까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좀 단순한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다는 버티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뜻인 것 같고 이제 승리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거는 조금 냉정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다 이건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반드시 기회는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는다. 12시에 땡 고장나 있으면 한 바퀴 돌다가 여기 되면 12시에 맞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주식은 한 번은 강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승리한 자가 살아남는다. 승리 안 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스포츠나 이런 쪽에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기 시청자분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많이 투자금이 많이 줄었거나 아니면 많이 물려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안 좋은 계좌를 뭐 내가 반의 반토막이 난 계좌를 좋은 종목으로 자꾸 교체 매매를 통해서 엄청난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살아남은 자가 승리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한번 멋진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시죠. 우리 MC님께서 본 것처럼 화사하게 웃어주시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기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좋은 전략을 짜보도록 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폴 투더 존슨 책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포지션 사이징을 해라. 그러니까 전체 거래에서 5% 이상은 잃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손절매나 다가가 이런 전략을 했는데 이 중에서 위험 관리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는 위험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항상 블랙스완처럼 갑자기 트럼프 관세를 이렇게 강하게 때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시장이 오른 거지, 이게 뭐 이 회사가 어떻고 또 성장률이 어떻고 이런 걸 따질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블랙스완처럼 급락이 나오게 되면 우리 모두는 벙찐다 이런 표현이 있죠. 멍해져요. 그럴 때 멍해지면 안 되죠. 첫째 뭘 해야 될까요? 일단 하락하면 포지션을 줄여야죠. 5% 이상 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손절매 기준이 있다면 손절매 선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초반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위험이 닥치게 되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보면 손실이 나게 되면 팔질 않아요. 한 50% 손실이 났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정우 MC님 계좌 50% 손실이 났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일단 착잡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기다려보자
팔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심리가 강해지겠죠. 그리고 저 또 조금만 반등하면 팔고 싶고 이제 이런 건데 아무튼 이 투자자분들이 그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나서 계좌가 많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이럴 때는 좋은 전략은 좋은 종목을 자꾸 담으면 되죠. 귤박스에 나쁜 귤이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끄집어내고 여기에다가 남은 귤은 다 먹고 여기에다가 대봉홍시, 감 이렇게 떫은 감 이렇게 큰 걸 넣어 놓으면 얘 먹는 동안에 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시면 되는데 저는 위험을 위험으로 받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기를 위기로 받지 말자. 자, 우리가 위기를 이렇게 쓰면 어때요? 더 이상 쓸 곳이 없네요. 네. 근데 위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중국인처럼 이렇게 쓴다면 어떨까요? 세로로요. 오, 그렇죠. 그러면 위험은 네. 이코르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참 이 어려운 난관이 닥치면 분기탱천하기가 정말 어려워. 만약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로? 주변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오, 합리적이네. 네. 저는 이렇게 위험이 있거나 하면은 일단 잠을 자요. 슬프면 잠을 자야죠. 네. 잠은 이제 영혼의 치료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분기탱천하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저는 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쪽 다리를 한 7군데에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도 여기 안에 쇠판이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 자리를 절단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단해야 되고 올해 뭐 3일 동안은 수술 안 해준대요. 그래서 여기 대학병원 출신의 이제 교수님이 이제 병원을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이 다리를 수술하는데 7군데가 부러지고 막 이렇게 분쇄골절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술하는데 12시간이 걸렸어요. 12시간이 이제 수술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간이 활동을 안 한대요. 그래서 혈소판이 15,000개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그 장기에 자발성 출혈이 생기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 닥쳤고 제가 또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소송을 하는데 제가 병원에 꼼짝 않고 딱 누워 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꼼짝도 않고 그리고 한 3년 동안 이게 이제 다리가 붓는 과정이 있었고 한 5년을 소송을 했는데 이 5년을 소송을 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꿈이 이제 외환 딜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경제학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저는 보통 1만 시간의 법칙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소송을 하면서 거의 한 5만 시간 정도 투여했던 것 같아요. 한 6년 가까이 소송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시장이 끝나면 요즘에 좀 게을러져서 또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평소 때 보면 끝나면 이제 오늘 내가 놓친 거 분석해. 그래서 머릿속에 암기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식에 투자한 시간만 하면 딱 거의 10만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밥 먹고 나머지는 다 주식을 하는 거죠. 밥도 책상 앞에서 먹는 게 편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대한민국 고객 수도 가장 많고 또 저희 고객들이 또 보면 이제 엄청난 수익을 낸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계좌가 뭐 4, 5억 이내 아니면 마이너스 반의 반토막이 났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정말로 요즘에는 제가 너무 칭찬받느라고 볼일 다 보는데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자, 요점. 자, 우리는 위험이 있으면 이걸 무기력해지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걸 기회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분명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전략을 잘 딴다면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해서 멋진 승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네. 자, 주식 투자 땡땡의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땡땡이 뭘까요? 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돈의 예술 오. 아니면 이 손절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니까 뭐 손절 예술 이런 거 아닐까요? 나는 이거 할 줄 알았어요. 안경 예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코 하면은 이렇게 안경이잖아요. 정답이 뭔가요? 네. 정답은 종합예술입니다. 주식 투자는 네. 종합예술이라고 하죠. 수학, 물리학, 기하학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는 게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한번 진짜로 종합예술을 하는지 한번 볼까 우리 MC님께서? 네. 요즘 MC님이
한껏 예술인을 불타서 요즘 주식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근데 날카로워요. 처음에 백지 상태에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지금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도 하고 하는데 일단 이제 주식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각각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뭐 뉴스도 나오고 또 차트도 봐야 되고 이런데 네. 좋아요. 그럼 종합예술이라고 하셨으니까 요 재무제표를 읽을 때는 땡땡땡이다. 또 땡땡땡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로 보면 뭐 학자나 아니면 뭐 평론가 이런 것들인데 네. 여기 한번 네모를 한번 맞춰보세요. 알겠습니다. 주식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재무제표를 읽을 땐 수학자다. 수학자. 뭐 이런 거. 네. 맞나요? 딩동댕. 네. 네. 뉴스를 볼 때는 정치 평론가다. 오. 그러니까 평론가나 수학자나 이런 것들이니까. 네. 네. 또. 그리고 차트를 볼 때는 미술 평론가다. 그러니까 좋아요. 미술 네. 평론가. 그다음 이제. 하락장을 만날 땐 이건 진짜 뭘까요?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 답이 나오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투자자들은 그렇죠. 남들은 다 돈 번다고 하는데 제일 짜증나는 게 이거잖아요. 저도 고객들을 보면 제가 왜 한 종목을 찍어서 풀 베팅을 해드리냐면 남들은 먹는데 누구는 먹는데 누구는 안 먹는다. 이렇게 하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나만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것 같아. 근데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왜 남들은 다 손잡고 다니고 어디 덕수궁 창동 다 놀러 가는데 나만 맨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장을 만날 때는 이제 뭐 아까 수학자, 뭐 물리학자, 무학자 하는데 어쨌든 멜로드라마를 쓰는 작가가 된다. 센티멘탈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락장이 만나가지고 계좌가 깨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센치해지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그렇죠. 해야죠. 그리고 세로로 위험을 세로로 써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뭐 술을 먹든 맛있는 것들 먹든 잠을 자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분위기 전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하셔가지고 좋은 전략을 짜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를 잘하면 10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을 잘하니까 나머지 다 잘해요. 원래 제가 그 배구를 전혀 못했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잘했어요. 주장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군에 가니까 야, 너 운동 잘할 것 같은데 너 배구해. 왜냐하면 제가 전차중대에 있었는데 그 본부중대에서는 맨날 전차중대한테 져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배구를 이제 한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진짜 선수처럼 잘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많고 이런데 이 투자를 단순한 재테크 수단을 넘어서 삶의 지혜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통찰력도 갖추고 또 경험치도 갖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다른 모든 분야에 적용이 돼서 주식을 잘하면 사업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다 잘하죠. 저는 딱 하나 못해요. 미술. 맨날 그림이 제일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여기 많이 그리시잖아요. 차트에다가.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해서 그림을 멋지게 한번 그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주식을 잘 하려면 이 한자를 잘 알아야 되는데 무슨 네. 자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는 잘하는데 한자를 네, 못 네, 하시는구나. 잘 몰라요. 맥자. 네. 맥자, 보리 맥자가 아니라 맥점할 때 맥자입니다. 네. 그래서 맥점. 자, 오늘 이제 이 주제가 뭐냐면 귀신도 울고 갈 맥점 포차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네. 맥점이라는 게 뭐냐면 바둑이나 장기 둘 때 뭐 세력을 이제 확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 한 지점을 우리는 맥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맥을 짚은다, 요거 있잖아요. 중국 네.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짚으면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맥을 잘 짚으면 좋은 자리에서 큰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퀴즈를 하나 드릴 테니까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바로 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가장 효과적으로 장작을 패는 방법을 제가 물어볼 텐데, 네. 지금 요 도끼가 있는 자리를, 네. 도끼가 왜 이렇게만 있을까? 여기도 하나 놔야 되는데. 아무튼, 자, 도끼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을 잘 기억하시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끼로 장작을 패는데 방금 맥점 있잖아요. 맥점. 맥점은 네. 딱 아주 중요한 자리고, 맥점은 만약에 딱
여기를 때리게 되면 두 동강이 나는 이런 자리를 이제 맥점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맥점인데 여기에서 1, 2, 3번 중에서 어떻게 도끼질을 해야만 딱 두 동강이 날 수 있을까요? 2번이랑 3번인 것 같습니다. 2번이랑 3번요. 왜요? 방금 전에 그 이 앞 화면에서 오. 도끼가 이런 방향으로 모양으로 됐고 또 있었어요. 저도 여기에서 이런 모양에서 도끼가 나야 된다. 네, 이렇게 그쵸. 해서 오, 현명한 판단이네요. 근데 이걸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 보면 네.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일부러 이제 우스갯소리로 보여준 거죠. 아, 이걸 보시고 각인이 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미안하게도. 네. 자, 우리가 도끼질을 하면 여기를 이렇게 때리면 여기가 맥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결이 이렇게 되니까 쪼개진단 말이죠. 네. 여기도 이렇게 쪼개지죠.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손 다치고 우리가 발등으로 도끼로 발등 찍힌다 했잖아요. 네. 이 속담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네. 통 튀어오르죠. 그래가지고 발을 괜히 아이고. 찍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저도 장작을 펴본 적이 있는데 잠깐 깜빡했네요. 그 여린 손으로 장작을 폈단 말이에요? 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럼 네, 장작을 펴보는 분이니까 몇 점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정답은 2번인 거죠. 그렇죠. 2번 또는 1번도 좋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큰 장작을 이렇게 때리면 네. 이렇게 두 조각이 나고 여기를 때리고 저 뒤를 때리면 이렇게 두 번에 쪼개지겠죠. 그러니까 결대로 치자는 거죠. 맥점을 갖자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설이 길었죠. 송 대표 뭔 서설이 그렇게 길어? 이렇게 하면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잠깐 다른 방송을 보다가 이제 우리의 시장을 앞서가는 투자 전략, 요거 이제 시장을 이기는 전략을 보기 위해서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맥점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뭡니까? 이 나물 같은 거를 담는 그릇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소쿠리라고 합니다. 소쿠리. 네. 소쿠리라고 하는데 지금 밑면이 어떤 상태예요? 일직선입니까? 동그랍니까? 둥근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 소쿠리의 둥근 모양 요걸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나로 딱 몇 분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 맥점을 잘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걸 이제 지금 막 노트 꺼내고 볼펜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이렇게 들으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65세 이상 이런 분들은 저절로 알게 되시니까 굳이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 자,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엄마를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해요. 요즘에는 이제 꿈에 잘 안 나타나던데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엄마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밭에 가가지고 뭐 나무를 캤고 그런 기억도 있었는데 자, 그 밭에 가면 나물이 지천에 깔려 있죠. 지천에 깔린 나무를 이제 캐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큰 소쿠리를 들고 다니려면 여기 하나 캐고 또 들고 가고 여기 하나 캐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겠죠. 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놔두고 여기서 나무를 캐면 이제 저 나물 무게도 있겠고 그다음 흙도 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톡 그렇죠. 털어가지고 여기다 던지면 꼴이네요. 근데 어머니들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다른 건 못해도 이거 하나 던지는 건 아주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슝슝 잘 날아가서 골이네요. 네. 근데 이제 장시간 노동하면 이제 당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당 떨어지게 되면 어머니가 이제 던졌는데 순간 이제 손이 떨려버린 거예요. 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순간 여기 던졌는데 여기 정도 가니까 봄바람에 애꿎은 봄바람이 휙 불어버려요. 그러면 이쪽으로 톡 떨어져요. 아이고. 이제 그럼 엄마 자존심 상하죠. 내가 백전백승인데 말이야. 짜증나고 근데 이제 아픈 무릎을 꿇고 아이고 에이 하면서 이제 여기서 집어가지고 여기 탁 던지면서 에이 하면서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봄바람이 세게 불어도 안 날아가겠죠. 왜냐하면 여기 가이드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자, 이런 것하고 바로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 소쿠리가 봄바람이 요즘 그래도 좀 불면 세게 붑니다. 근데 여기에 안착을 하면 봄바람이 좀 불어도 안 날아가는데 여기 딱 걸쳐 있다면 어떨까요? 봄바람이 날아가죠. 불면 날아가 버리겠죠.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자리는 뭐냐면 이 소쿠리. 소쿠리는 왜 안전할까요? 밑면이 둥그랗기 때문에 가이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안 날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자리에 있으면 날아가기 쉽지만 요 바닥에 있으면 여기로 바람이 때리지는 않죠. 이렇게 때리면 안 날아가겠죠. 그래서
소쿠리의 바닥을 찍는 지점, 이 지점이 바로 맥점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아주 쉽다는 이야기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실전에 한번 돌아가 보자고. 쉬운지 안 쉬운지. 네. 자, 여기 이제 파란 굵은 선 21선만 제가 나타냈어요. 자, 21선에 이제 소쿠리죠. 근데 소쿠리에는 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중간 점검 한번 들어갑니다. 자, 주가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뭐죠? 하락과 횡보 그리고 상승이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요 말씀드렸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소쿠리가 이런 모습이 나오고 횡보 있을 때는 정상적인 모습이 나오고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난다고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도 나야죠. 기억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약간 모양이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게 20선이 소쿠리예요. 네. 자, 소쿠리가 나고 소쿠리의 요점 뭐냐면 하락일까요, 횡보일까요, 상승일까요? 20선이. 횡보일 때요. 그렇죠. 20선이 일단은 횡보가 나고 그 상황에서 주가가 20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20선을 찍어주죠. 그러면 이게 소쿠리 바닥이죠. 네. 그럼 이제 이걸 20선이 돌파하고 그 다음에 20선의 바닥을 찍어주고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뭐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기 소쿠리 바락이요. 그렇죠. 소쿠리 바닥이죠. 이것도 또 왜 그리 외울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소쿠리 바닥이가 뭐냐면 소쿠리는 기억하시잖아요. 소쿠리는 바닥이 동그란 요런 걸 이제 소쿠리라고 하고 주가가 일단은 21선을 돌파해야 되겠고 이평선을 돌파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하게 되겠죠. 자, 이제 바라기가 뭡니까? 바라본다, 그리워한다 요거죠. 그것도 모르겠으면 뭘 생각하면 되죠? 해바라기. 네. 저는 인간 해바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밥 먹고 아니면 햇빛 있으면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 따라 이렇게 도는 거. 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얼굴이 타니까 요즘엔 그걸 못하고 방송용 얼굴이 돼야 되니까 요즘 해바라기를 안 하는데 자, 바라본다, 그리워한다죠. 자, 그러면 이제 혹시 뭐 회의를 나가보시거나 그럴 때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어떻던가요? 고향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리워요. 그쵸. 네, 김치 먹고 싶고. 네, 그렇죠. 한국 여자네. 김치 좋아하는 거 보니까. 자, 이렇듯이 우리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만약에 정우입처럼 회의를 갔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분이 지방을 떠나서 가면 그리울 거 아니에요. 엄마도 보고 싶고 네. 김치도 생각나고 그럴 때 고향 쪽을 한번 달 바라보면서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바라보듯이 여기 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때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가는 21선을 떠나왔으니 21선이 그립다. 이해되시죠? 네. 21선이 돌파래 21선을 떠났어. 그러니까 고향이 그린 거죠. 20선이. 그래서 찍는 거죠. 요게 바로 소쿠리 바락이죠. 자, 그러면 여기 소쿠리 바락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나왔어요. 나왔죠? 네. 요게 이제 바로 소쿠리 바락이죠. 자, 20선이 이렇게 돌아서고 20선이 돌파했다가 20선을 콕 찍고 요게 이제 소쿠리 바락이죠. 근데 그래도 적당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어요. 여기 안 찍었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좋아요. 이렇게 적당하게 모든 게 적당한 흐름이 나오면 딱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소쿠리 바락이 비밀. 이 한마디로 좋은 매수 타이밍을 발굴할 수 있죠. 요거 무슨 종목인지 모르시죠? 네. 알테우전이라는 종목인데 저는 이건 간다. 그래서 SC제형이라는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죠.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뭐냐면 링거를 맞거나 하면 요 혈관에다 맞잖아요. 근데 요 혈관층이 여기 있다면 근육층이 여기 있고 여기 위에 피하층에다 이제 주사를 놓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놓으면 어때요? 우리 바쁘면 엉덩이 주사 맞잖아요. 근데 엉덩이 주사는 투과율이 좀 적단 말이죠. 근데 이 피하층에다 놓는데 혈관 주사만큼 좋아지면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헐거워지게 만드는 거다. 우리가 양파를 고기를 양파에다 재워 놓으면 양파에가 육질이 좀 야들야들해지죠. 그런 것처럼 요런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는데 저는 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확신이 들 때 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도와주면 어떤 게 좋은 게 있을까요? 차트나 이런 걸로 내가 정확하게 방향성을 알면 좋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쿠리 바라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소쿠리 바라기가 어. 거기서 나왔는데
이렇게 소쿠리 바라기가 나왔죠. 네, 근데 이 소쿠리 바라기를 했는데 어. 만약에 21선을 살짝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 하실래요? 그러면 이건 소쿠리 바라기가 아닌 건가? 뭐 이런 좀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간혹 보면 이렇게 소쿠리가 나는데 이렇게 약간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두 가지로 보셔야죠. 자, 소쿠리가 있어. 네. 소쿠리가 밑면이 찍혔어. 그런 나물이 엉켜 있는 나물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살짝 찍혔다고 돌뿌리에. 살짝 찍혔어요? 살짝 찍혔다. 그러면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요만큼 찍혀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벌어졌다. 그럼 그러면. 다 우수수 쏟아지죠. 그렇겠죠. 네. 자, 그겁니다. 그냥 소쿠리 바라기가 조금만 찢어졌다면 이렇게 조금만 찢어졌다면 괜찮아요. 근데 대신 이제 요걸 빨리 올라와야 돼요. 며칠이 걸릴까요? 보통 주가가 하락하면 5일 이내에는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 1, 2, 3, 4, 5. 네. 바로 올라와야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 듯 하지만 여기다가 제가 이평선 하나 넣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찢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올라왔네요. 그렇죠. 또 확실히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지 않았죠. 네. 21선은 5일선을 골든 크로스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설익은 감이다. 떴잖아요. 설익은 감 먹으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네. 확실히 20선 소쿠리가 나고 주가나 5일선까지 돌파를 좀 아주 좋다. 저거야죠. 네. 야, 이제 연기까지 누르셔가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기억하시겠죠. 아, 맞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아까 이정우 MC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줬고 막 이렇게 적으려고 하는 것까지 액션도 보이고 좋다는 이야기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또 하나 예제를 보면 여기도 보면 확실히 소쿠리가 나고 20선을 돌파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20선이 소쿠리가 뭐 좀 길긴 하지만 자꾸 났다가 그 다음에 소쿠리 바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밀어붙이죠. 이런 모습이 나오죠. 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데 뭐 이런 구간에서 좀 질문이나 뭐 이런 좀 궁금한 게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좀 특이하잖아요. 여기는 한 20일 정도 되니까 보통 소쿠리가 20소쿠리가 나오려면 며칠이 네. 걸릴까요? 20일이 걸리니까 20일이면 며칠이죠? 한 달이잖아요. 네. 근데 이 소쿠리가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좀 헷갈리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네. 거기는 확실한 이 상승이 없고 조금 계속 직진을 하네요. 횡보. 소쿠리도 아니고 네. 또 소쿠리 같은데 크게 보면 소쿠리 같은데 대체 어디에서 사? 이거 아닙니까? 쉽게 네, 말해서. 네, 헷갈립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소쿠리가 한 달 만에도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금방 요게 한 달 이내에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근데 어떤 경우는 요건 길다랗게 늘어지고 이게 좀 궁금하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면 대체 몇 달이요? 한 달, 두 달 반이나 걸려.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죠. 실전에서 보면. 네. 자,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요거죠. 자, 이 이평선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이제 차트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됐냐면, 자, 캔들이 하나씩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 이제 캔들이 형성이 되면 캔들이 6개 정도 형성이 되면 5일선이 그려져죠. 자, 그럼 모든 게 주가로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주가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이 그려지고, 또 이걸 가지고 뭐 각종 이제 보조 지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럼 이평선은 뭐라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했습니까?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20만 원 내라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 한 번은 낼 수 있지만 두 번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평선은 뭐예요? 이평선은 한마디로 땡땡 단가. 이거 모르면 이제 진도 안 나갑니다. 평균이요. 그렇죠. 진짜 방송 살렸습니다. 평균 단가. 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복습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천재 소녀 이정우 MC님께서도 빨리 안 태어나오잖아요. 주식은 구구단처럼 외워야 돼요. 제가 잘하는 게 왜 잘하냐면 제가 머리는 좋은데 외우는 능력은 약해요. 그래서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주식을 어떻게 하냐면 구구단처럼 외우는 거죠. 온 방에다가 넓은 방에다가 탁 차트를 이제 엘리어트처럼 파동 이론 만든 엘리어트 이분은 70년 미국 역사를 다 분석을 했대요. 저도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모든 급등하는 종목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해놓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 책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코팅, 비 올 때도 봐야 되니까 넘겨. 그러면서 암기, 또 암기. 자,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구구단처럼 암기로 하시라. 그래서 네. 우리는 보조 지표가 아주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지저분하더라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이평선이 가장 중요하고 요게 이제 보조 지표요. 네. 요게 MACD라는 거고 이거 스토캐스틱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MACD는 뭐냐면 이동 평균선의 수렴 확산이죠. 여기 뭐였죠? 네, 수렴했어요. 네, 그렇죠. 뭐였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수렴 모였다, 확산됐다.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보시면 조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우임 씨님께서 헷갈리시는 부분처럼 자, 여기를 보면 이게 네. 이평선이 좀 긴 거 같은데 어디가 여기가 소크린 거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한 달 정도 조정을 마무리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때 뭐냐면 상위 이평선을 보시면 되죠. 자, 60선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60선이 소쿠리 상태입니까? 아니면 소쿠리의 반대말 거꾸리 모양입니까? 거꾸리요. 그렇죠. 그물 아래에 있죠. 네. 이 그물 차트가 뭐냐면 거기는 요 안에 있을 때 그물을 걷었을 때 고기를 잡을 수 있겠죠. 요 아래에 있으면 천하없는 어부도 잡을 수 없죠.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확 이렇게 해가지고 잡을 수는 있겠지만 네.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되고 60선의 저항이기 때문에 안 되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소쿠리가 나왔을 때 잘 보실 게 뭐냐면 MACD라는 거죠. MACD. 자, 이동평균선 수렴 확산 지수인데 MACD는 다른 거 제가 뭐 여기서 오실레이터가 어떻고 뭐 MACD선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또 머리 아프시겠죠. 쉽게 하는 방법. 우리가 서울로 갈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부산에서 KTX 타거나 비행기 타거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우리는 막 복잡하게 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MACD는 이동평균선이 수렴 확산되는 그 지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제가 이 단기선 5선으로 만들었어요. 빨강선. 그리고 오실레이터는 요 파란 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빨강선은 5선, 단기선, 그리고 요건 2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 20으로 설정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기준선이 0선이라는 이야기죠. 요 기준선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 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 이렇게 수렴을 했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모습이 나와야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왔죠. 네. 요 항상 중국인들이 황금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황금색이 나올 때는 보면 되고 대신 요 파랑선일 때는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요 기준선 0선 위에서만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0선 위에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5선하고 10선하고 딱 이렇게 수렴이 됐을 때 그때 소쿠리가 나오면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이 여기 보면 10월 말인 것 같은데 네. 이 10월 말처럼 소쿠리 바라기가 나오지 않고 바로 올라갔어요, 주가가. 오, 네. 이럴 때는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질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건 진짜 궁금해. 이게 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기억을 해놓고 계셨다가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좋아요. 네. 자, 이럴 때는 뭘 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이제 소쿠리가 제가 그걸 이야기한다는 걸 깜빡 까먹어버렸는데 소쿠리가 날 때는 이렇게 이제 소쿠리가 나면 정확하게 소쿠리가 나는 건 괜찮은데 네. 여기서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여기가 소쿠리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도 한번 돌파한 것 같고 또 여기서도 돌파한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자주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평선을 이렇게 5일선이 돌파를 했죠. 이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이 나올 때는 그게 소쿠리 바라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본은 이렇게 소쿠리가 나고 주가가 21선을 돌파하고 20선 바닥을 찍는 이런 바라기가 나는 게 기본인데 네. 근데 급등이 나오게 되면 그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항상
5일선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5일선이 주가를 이렇게 21선을 돌파하면 그때 21선을 돌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렇게 21선을 5일선이 여기서 주가가 돌파했다가 찍고 이게 소쿠리 바락인데 여기 안 나오고 바로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또 시장에 오른 거잖아요. 아까 폴피드 존슨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 한다. 그러면 일단 사야죠. 근데 요날 너무 세게 올라간다. 그럼 따라간 것보다는 어떨 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조금 내려갔을 때. 그렇죠. 요걸 이제 우리는 땡땡땡이라고 표현을 쓰죠. 눌림목이죠. 그렇죠. 아시네?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우리 정우현 씨님께서 투자 스타일에 맞게 투자자분들이 어떤 이평선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지 소쿠리든 뭐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단기 투자자들은 5 소쿠리 바라기를 하시면 되고 스윙 투자자들은 한 달에 해당하는 20 소쿠리 바라기를 하시면 되고 저처럼 이제 중기나 장기 투자자분들은 각각 60 소쿠리, 120 소쿠리 바라기를 하시면 됩니다. 와, 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저는 단기는 5 소쿠리, 스윙은 20 소쿠리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 근데 정확하게 소쿠리 바라기를. 소쿠리 바라기. 우리 정우 MC님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제 강의가 명 강의했다는 겁니까? 둘 다인 것 그래요?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둘 다 잘하는 걸로 하죠, 뭐.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쿠리 정확한 매수 타이밍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매도의 타이밍을 알아보죠. 네. 자, 이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누구를 닮았을까요?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여기다 여기다가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는데 그럼 저 안 하겠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정우 MC님을 닮으신 저 아가씨한테 모자를 쓰려고 했더니 바가지를 제가 대신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자 같은데요. 근데 왜 쓰셨을까요? 그렇죠. 그게 궁금하죠. 이게 이제 챗GPT한테 그림을 이제 그려달라고 한 건데, 요 꼬마 머리를 가지고 제가 이 꼬마의 이 바가지를 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소쿠리 가지고 한다고 했더니 A 했는데, 그럼 이번에 리액션 없습니까?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시골에서 보면 비 오는 날 비 온 다음에 고기를 잡으러 냇가에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게 되면 고기들이 막 튀어 올라요. 뭐 플랑크톤 이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튀어 오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럼 이제 냇가에 가면 냇가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다음에 어떻게 잡냐면 냇가가 넓으니까 그물이 적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그물을 양쪽에서 딱 잡고 있고 좀 중참들이 여기에서 이제 양쪽 끝을 이제 잡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 못 도망가게 양쪽에서 막고 제일 큰 형이 양쪽에서 이제 고기를 몰고 오죠. 근데 이 꼬마는 이제 고기를 잡은 고기를 이제 요 양동이에다가 이제 넣고 다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고기를 잘 안 잡힐까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주로 하루가 많죠, 고기가. 근데 이 꼬마가 이제 고기를 하나 잡으면 요령이 생겨요. 고기는 이제 최대한 좀 선도를 좋아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넣는단 말이죠. 근데 물 넣으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한 마리 잡으면 이제 물을 안 넣고 요령이 생겨가지고 뭐 많이 잡을 때 넣으면 되지. 하나 뭐 고기 죽어도 내가 나한테 뭐라 하겠어? 이런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고기가 제법 큰 게 있었어. 근데 힘찬 녀석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얘가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기분 좋다고 막 바가지 쓰면서 노래 부르고 다녀요. 근데 갑자기 고기가 힘이 세가지고 꼬리를 탁 쳐가지고 이쪽으로 바깥으로 탁 튀어나가 버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게 30분 만에 한 마리 잡았는데 형들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이리와 해가지고 꿀밤도 한 대 때리고 딱밤도 때리고 그렇죠. 이제 그럼 또 질질 짜고 이제 이렇게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요령이 생긴 거죠. 다음부터 고기를 잡으면 내가 좀 이 고기를 안 도망가야 되겠다. 근데 또 여기다 물을 담기에는 또 한 마리인데 어렵단 말이지.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딱 여기 있으면 이 바가지를 여기다 씌우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튀어오르죠. 그렇죠. 고기가 힘이 아무리 세도 안 튀어오르겠죠. 혹시 몰라서 이 꼬마가 일단 돌멩이까지 큼지막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튀어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양동이가 있는데 이렇게
이 바가지를 씌워 놓으면 고기가 튀어 올라와도 여기 맞고 떨어지겠죠. 네. 자, 이게 바로 매도의 맥점입니다. 매도의 맥점. 그래서 이 꼬마가 쓰고 있는 이 바가지 모양이 20선, 요걸 뒤집어 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바가지를 뒤집으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소쿠리 모양이 되겠죠. 네. 근데 바가지를 뒤집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뭡니까 이게? 소쿠리가 아니라 우리가 뭘 들고 있을 때 만약 이게 있다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거꾸로 이러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소쿠리의 반대말 거꾸리. 리는 똑같고 네. 소쿠리 반대말 거꾸리 이렇게 거꾸리. 표현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꾸리. 그럼 이제 튀어 올라가서 이 바가지 여기가 그리워서 부딪히는 거 뭐라고 합니까? 세자로? 바라기. 그렇죠. 거꾸리 거꾸리 바라기죠. 바라기. 그럼 소쿠리 바라기는 매수 맥점, 거꾸리 바라기는 매도 맥점. 오, 네. 자, 이렇게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죠. 초보다도 기억하시고. 네. 자, 그래서 소쿠리 바라기가 매수 맥점, 거꾸리 바라기가 매도 맥점.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거꾸리 바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거꾸리 바라기는 일단은 21선을 기준으로 보면 21선이 거꾸로 모양이죠. 소쿠리의 반대 모양 거꾸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가가 이평선을 하락했다가 튀어오르죠. 그러면 여기 이평선 20선에 부딪혀서 내려가죠. 네. 이게 바로 거꾸리 바라기입니다. 오, 여기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네. 간혹 이제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겠어요. 그 보면 소쿠리 바라기는 여기 돌파해가지고 퐁 찍어주는 이런 자리를 소쿠리 바라기라고 하고 거꾸로 바라기는 하락했다 반등했다 이렇게 빠지는 걸 거꾸리 바라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 살짝씩 올라가는 거 요거 때문에 지금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네. 또 올라가면은 살짝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하락했다가 반등하면 여기서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네. 기대감 때문에 매도를 안 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건 이제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버슈팅. 그러니까 원래는 요만큼만 가야 되는데 시장이 좋았거나 매수세가 붙었거나 해가지고 더 튀어 올라가는 거. 요거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도 거꾸리 나오고 찍고 반등 나오고 이렇게 다시 빠졌죠. 요게 이제 거꾸리 바락이죠. 자, 그러면 이제 소쿠리 바락이 거꾸리 바락이 이렇게 있는데 자, 매도의 정석. 우리는 이평선의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단기 투자자는 몇 선? 5선, 스윙 투자자는 20선, 네. 중기 투자자는 60선. 60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예전에 우리가 턴파고 해서 매도 시점은 역턴파고 요거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로 아까 표현하면 땡땡땡 뭐 땡땡땡이죠. 20 거꾸리 바라기 요렇게. 예. 소쿠리 바라기 요거처럼.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지난번에 간단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요 봉이 하나 이제 요 꼭지에서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적어도 요 정도는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매도를 하려면 항상 일봉에서는 봉이 하나 생기니까 30분에서는 몇 개 생깁니까? 13개요. 그렇죠. 30분마다 하나씩 생기니까. 네. 그러면 일봉에서 요 고점이나 요 고점 부근에서 팔고 싶을 때 그럴 때 30분 차트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 방금 배웠던 거꾸리 바라기를 하면 되겠죠. 5선 거꾸리가 났죠. 네. 5선을 돌파 하향 이탈했죠. 네. 그다음에 30분 차트를 보면 여기 반등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여기에. 오, 나왔어요. 여기서 요만큼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봉이 3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 둘, 3개면. 봉은 일봉에서 3개니까 30분 네. 차트로 환산하려면 곱하기 몇? 그러면 39개요. 39죠. 네. 근데 39 정도 형성이 되니까 여기서 보통 20선이 올라왔다가 여기까지가 20개죠. 그 다음에 여기서 눕고 하락하는데 또 한 20개 정도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20선이 일단은 추세가 좀 거꾸리 모양이 났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뭔만 조심하면 돼요? 빠졌다 반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좀 해주거나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캔들을 하나일 때 또 3개일 때 이렇게 하면 좋은 전략을 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손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아직 또 궁금한 게 하나 남아 있는데. 오, 그래요. 질문 주시죠. 그 좀 전에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전에 이 소쿠리 바라기를 봤을 때 네.
소쿠리 바라기가 안 나오고 바로 올라갈 때는 음.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거꾸리 바라기에서도 이 20선을 5선이 데드 크로스 하면 바로 또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야, 아주 중요한 걸 질문 주셨는데, 그렇죠. 네. 다른 것은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다 알기 쉬울까요? 근데 이건 고급 기술인데? 오, 멋집니다. 그렇죠. 방금 우리 정우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분명히 쉬운 건 알겠는데 쉽지 않은 것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이 이렇게 거꾸리 나왔는데 이렇게 데드 크로스를 하면 그때는 매도해야죠. 보통은 살짝 찍고 바로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런 지점까지 실전에서 활용한다면 좋겠죠. 여기도 20선을 60선, 20선, 5선이 데드 크로스를 했죠.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MC님께 빵 하나 사줘야 되겠는데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불나고 실전 강의 쪽을 해드릴 텐데 이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뭐 소개 한번 해드리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매수, 매도의 맥점을 잡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또 시청자를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7강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 안다면 정말로 뭐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투자 비책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전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니까 이걸 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의 시장을 이기는 투자 비책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시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불나고를 활용한 실전 사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불나고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번에 이제 8강 때 마지막 총정리하면 되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불나고 패턴은 일단은 불기둥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력의 입성으로 확인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쉬어야죠. 우리가 라면 끓여서 라면을 먹으려고 바로 들고 있으면 손 대이죠.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한 템포 쉬었다가 그 다음 날 매수하면 그 다음 날 급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죠. 자, 횡보하는 주가가 갑자기 짱대 양봉을 형성했어. 그러면 세력의 입성으로 확인을 하고 관심. 자,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바로 하면 손 대이니까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 날 매수하면 바로 주가 급등이 나온다. 자, 요건데 최근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온 종목들 몇 가지만 해드리고 요건 또 8강 때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나고 패턴은 이런 거죠.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했는데 여기서부터 폭발적인 흐름이 나오죠. 장이 좋으면 뭐 200%도 나오기도 해요. 하루 정도는 무조건 슈팅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패턴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최근에 했던 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불기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갭이 있었기 때문에 음봉이 형성이 되지만 종가상으로 보면 양봉이죠. 그래서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 했더니 여기 7% 나오고 상한가 때려주고 급등 나왔죠. 한 40~50%는 며칠 만에도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불나고 패턴이고,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런 종목도 불나고 패턴이죠.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또 하나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했는데 살짝 눌러줬어. 근데 이평선을 안 깼어. 홀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면 괜찮다니까 보네요. 그 다음 날 상한가 때려줬죠. 그러니까 살짝 하루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하면 주가 급등이 나온 게 기본인데 이틀 조정이. 근데 하루 짧아질 수도 있고 하루 길어질 수도 있죠. 그 정도는 센스 있게 넘어가면 되겠죠. 이평선만 안 깨지면 괜찮다. 빙고. 자, 이렇게 보면 요때도 보면 요때는 하루 조정 받았죠. 불기둥이 발생하고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 날 급등이 나오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이런 게 재밌죠.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했더니 급등이 나온다. 요게 이제 불나고 패턴이죠. 요거 이제 음봉이 2개 떨어졌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투음봉. 요런 투음봉은 아주 좋은 불나고 패턴에서의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승 초기에서 잡으면 이 불기둥이 발생하고 하루 쉬었다 다음 날 매수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상승, 급등이 나오면 여기에서 한 5, 60%는 또 기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락아웃 패턴은 1,000은 아니고 한 80% 정도 되네요. 어쨌든 기가 막힌 타이밍이니까 단기 매매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강 때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 기법들을 바탕으로 진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종합 예술입니다. 그 속에서 인생과 인내, 또 도전과 성장의 순간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송관종 파트너의 기법 강의와 함께 성공 투자, 인생 투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